미국 서비스 PMI 발표가 됐습니다. ISM과 S&P 글로벌 모두 업데이트가 됐고요. 지금 미국의 8월 서비스업은 서로 다른 전망을 하고 있죠. ISM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경기 위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른 업황을 전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ISM 비제조업 서비스 분야죠. 54.5%를 기록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7월보다 8월이 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50선이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부분이 호황에 이르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선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반면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PMI입니다. 7월보다 8월이 더 가파르게 위축이 됐습니다. 50.5를 기록하면서 기준선인 59분에 위치를 했고요. 큰 폭으로 위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ISM과 S&P 글로벌이 서로 다른 방향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ISM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부분이 7월보다 8월 더 빠르게 확장을 했다라고 전망을 한 것이고,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PMI가 7월보다 8월 더 가파르게 위축이 됐다. 전망이 완전히 상반되죠. 그런데 보시면 S&P 글로벌, 예전에 마켓의 회사였죠. 그러니까 합병하면서 S&P 글로벌과 합병하면서 S&P 글로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P 글로벌 서비스 PMI와 ISM 비제조업 서비스 PMI의 비교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 예전부터 동일한 패턴으로 나온 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상반된 모습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같은 미국의 서비스 비즈니스 상황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조사 범위도 다르고요. 보시게 되면 ISM과 S&P 글로벌의 조사 대상 업종이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서비스 분야, 서비스 경제를 얼마나 왜곡시키지 않고 제대로 설문조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ISM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폭넓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특정 섹터, 서비스 경제의 건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왜곡을 할 수 있는 요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정부 관련된 행정 서비스 관련 섹터는 사실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죠. 이 공공 부분에서의 경기 활동, 과연 이 경제 전망을 순환하는 추세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논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활동의 침체와 확장 국면을 조사할 때 공공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오히려 서비스 경제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ISM 같은 경우에는 또 건설도 들어갑니다. 건설, 주택, 농업, 이런 정부 행정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요즘은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에 대한 부분별 기여도에 따라서 설문조사 패널을 되게 다양화했습니다. 쉬운 말로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 적절한 비중으로 혼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ISM 서비스 데이터는 ISM 회원을 기본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편향된 설문조사가 많습니다. 설문조사 패널에 대한 기업들이 되겠죠? 이런 비중 차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S&P 글로벌 서비스 PMI가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사 대상도 조금 다르죠. ISM 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구매 담당자, 구매 공급 담당 인력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고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P 글로벌은 서비스 조사를 할 때는 구매 담당자, 구매 관리자에게 서베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구매 담당자가 관여하는 업무의 초점이 서비스 경기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S&P는 서비스 조사에 있어서는 구매 관리자가 그 기업들의 상업 활동에 관여하는 게 상당히 적다. 제조업에 비해서는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구매 관리자가 아닌 경영자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은 ISM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 중심, 공급망 관리를 중점적으로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거에 비해서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은행 거래라든지 법률 관계, 회계 서비스 등과 관련된 상업 활동에 더 관련성을 높여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용 범위가 대부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ISM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ISM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공급관리협회입니다. 그에 비해서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서베이를 하긴 하지만 후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조사 면에서도 조금 차별화를 두면서 좀 디테일하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설문조사의 패널의 규모도 좀 차이가 납니다. ISM 같은 대략 300개 기업, S&P 한 400개 기업으로 절대적으로 많기도 하지만 응답률 자체가 S&P 글로벌 한 85% 선이라고 조사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ISM 같은 경우는 응답률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시하면서 응답률이 높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패널의 이제 다양성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ISM 공급망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협회에서 꾸준히 이어왔던 대기업 위주의 패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고, 이제 S&P 글로벌은 ISM이 놓칠 수 있는 중소형 기업들,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을 적정한 혼합해서 GDP의 부분별 기여도에 따라 혼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의미 있게 좀 봐야 되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ISM 같은 경우에는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글쎄요, 좀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S&P 글로벌이 서비스 분야에 지속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건설 분야, 유틸리티, 이런 부분이죠. 전력 부분도 있고요. 광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부, 행정.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한 S&P 글로벌의 수치와 ISM의 서비스 PMI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시장은 PMI 자체 수치보다는 이 물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서비스 가격, 자재 가격에 대한 지불 가격 자체가 지금 75개월 연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58.9, 56.8. 사실 제조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가, PMI의 물가 지수는 CPI에 선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죠. 상승폭도 폭이지만 평균 증가폭을 상회하면서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WTI 유가도 공교롭게 PMI가 발표되는 무렵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사실 PMI 때문에 올랐는지, 유가 때문에 올랐는지, 물가 때문에 올랐는지, 다 하나 일일이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PMI 서비스 관련해서, 글쎄요, 이렇게 상단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가 부분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너무 높은 레벨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부담으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S&P 글로벌 종합 PMI로 살펴보게 되면 8월 50.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50선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하락한 것이고 7월 52.0에서 하락을 한 것이죠.
미국의 민간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고요. 특별히 서비스 부분의 둔화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신규 감소세가 조금 더 위축 국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상반되게 나오는 PMI 지수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물가죠. 보시면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물가 전망 보시게 되면 8월달 CPI 헤드라인이죠. 0.79% 상승입니다. 코어는 0.38이고요. 저번에는 0.2%씩, 이게 MOM 기준이니까 올랐었는데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업데이트 날짜입니다. 다음 주 8월 CPI 발표가 있을 텐데 YY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헤드라인 CPI는 조금 높아졌지만 3.2에서 3.8까지 높아졌지만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하향된 거죠. 7월 기준이 4.7이었으니까 4.46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YY로 지금 변화는 이런 조금 하락한 코어 CPI가 관건이 아니고 MOM으로 직전 달보다 크게 상승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시 유가를 중심으로 한 물가,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은 결국 요겁니다. 24년 5월 1일 기준 현재 5.5죠. 보시게 되면 5.5를 전망하는 게 39.4입니다. 다만 빠르게 증가를 한 것이고 원래 5.5에서 5.25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지될 거라는 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뒤로 늦춰진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졌다라는 거, 이게 지금 채권 가격에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켜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